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 일요일이니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번 주와 이번 주에 화두가 된 것이 최고의 문제가 바로 여야의 대치 국면에서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북한 영역에서의 피격 사건,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나타나고 있는 문재인의 종전선언 돌진, 그리고 어제 북한 당 창건일 75주년에서 ICBM과 SLBM 대형하에서 미국 본토 타격 가능성 신무기 개발, 또한 문재인이 참 눈물이 날 이야기인데요. 피격 공무원 아들의 편지에 대해서 쩝쩝거리고 참자, 나도 아프다 참자는 그 사건,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일어날 것이 내일부터 일어날 것이 법무부 국감에서 추미애를 조지는 거 이거 나왔죠. 그리고 지금 야권 내부, 저 국민의힘 내부에 보면은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또는 대선 주자 문제에 대해서 김종인 씨가 적당히 타협을 하려고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또 10월 3일, 10월 9일 날 문제됐던 광화문에서의 재인 산성, 일반 국민에서의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그리고 거주 통행의 자유를 막아버린 기본권 탄압 사건 이건인데요. 지금 현재 그 다른 거는 내가 한번 찍은 것 같고요. 오늘 문재인 악행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김종인 씨 또 광화문 10월 3일, 10월 9일 집회, 또 정광훈을 여기서 빗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인 씨가 서울시장 후보와 부산시장 후보 또 대선 후보는 김종인 씨가 만들어 놓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죠. 그래서 현재 그 잠룡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전제는 누가 나와서 대통령이 돼도 문재인보단 잘해요. 어? 꼴통인 홍준표나 또는 그릇이 작은 유승민이나 또는 유유부단한 오세훈이나 또는 깊은 역사 정치적인 고찰이 없는 원희룡이나 또는 아직 덜 있고 순수한 안철수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 문재인만큼보다는 잘합니다. 훨씬 잘하고 대한민국을 더 이상 파괴시키고 형행화시킬 수는 없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들을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죠. 민주당과 1대1로 붙으면. 그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사람들은 일단 검증이 끝났고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참신성이 있고 새로운 뉴 리더를 원하는 게 국민의 원성이죠. 그래서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난 정치를 안 한다. 대선 후보 주자군에서 빼달라 해도 10%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 참신성과 확장성과 대중 폭발력, 파괴력을 가진 허빈성을 가진 사람들을 서울시장과 대권 후보로 옹립을 해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원성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김무성이 김종인 씨가 김무성의 포럼에 가가지고 강연을 했고 적당한 타협을 보는 것처럼 찌라시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김종인 씨가 구잠룡까지도 끌어들여서 미스트롯과 같은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 하는 말도 나왔고, 그 찌라시 언론입니다. 그러면은 고고TV는 항상 이런 걸 방송하니까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나 김종인 씨의 위기의식과 김종인 씨의 개혁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적당히 타협하려 그러질 않는다. 그게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오는 것이 김종인이가 추석 연휴 5일 동안도 새로운 인물을 계속 만나러 다녔다. 그죠? 그래서 지금 주호영이하고 장정원이가 주로 나오죠. 그 차기 대선 또는 차기 보선 후보로서 발언하는 사람들, 홍준표는 아무리 발언해봐야 영향가가 없고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런데 적당히 타협해서 구잠룡들을 이제 무대에 세우겠다 하는 논조로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물론 고고TV도 그 5인 중에서 다른 새로운 참신한 인물이 안 나오지만 5인 중에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나오면은 그 사람을 밀을 수뿐이 없죠. 그러나 그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김종인 씨는 찾고 있고 계획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영남단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위기감이 없어요. 치열한 투쟁도 없어요. 어? 애매하게 보수 우파, 강성 우파들하고 또는 우파 유튜버를 걸쳐가지고 나오는 것이 그게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다는 것이죠. 문재인을 떠난 지지자들이 갈 데가 없다. 국민의힘은 도저히 못 간다. 왜 그렇게 되느냐?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보면은 문재인의 실정을 갖다가 공격한다. 발목 잡기를 한다 하는 것이 문시족을 중심으로 한 결속에 들어가는데 그거 맞아요. 야당이 어떤 대안을 냅니까? 그렇죠. 여권을 공격하고 정권을 공격하는 게 야당의 제일 책무인데 그런데 왜 자꾸 이게 먹히질 않는가? 어? 이 양극단 세력, 문바의 극단 세력과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태극기 부대라 하는 아스팔트 우파의 극단 세력과 자유 우파를 참칭하는 보수 우파 유튜버들의 극단 세력들이 지금 연계가 돼서 국민들의 인식으로는 문바도 싫지만 국민의힘은 더 싫다. 왜 저걸 못 잘라내느냐? 그렇죠? 저 사람들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저 사람들은 가짜 보수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고급 TV에 보고도 가짜 보수, 가짜 우파라고 하는 댓글이 꽤 달려요. 상관없어요. 고급 TV는 제 지조 갖고 방송하는 거니까. 도대체가 저 사람들이 보수인가? 과거의 보수도 과연 정광훈이란 저거 태극기 정광훈의 그 사랑제일교회 소속 또는 다른 교회 소속들이 개신교들이 광화문에 나오는 그 세력들이 보수인가?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극우라고 그러는데 일반 언론에서는 찌라시들에서는 극우도 못 돼요. 저는 그 사람들을 우파라고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빨갱이 타령한다. 보수의 품위가 무엇인가? 논리도 정리했었고 옛날에는 성장을 중시했었고 그 다음에 아래로 쳐다봤다. 근데 저 사람들이 철진한 빨갱이 타령하고 민경욱이 같은 애가 툭툭 튀어나오고 정광훈이가 또 튀어나온다. 정광훈이가 하는 말은 우리가 나보다 못하냐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고 10월 3일날 10월 9일날 보면은 우리 공화당 조원진의 트럭들이 막 지나다닌다. 그것이 국민한테 부각이 된다. 정광훈이가 나와서 그 여자 대변인 게 강원재라는 애가 나와서 대변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일반 대중의 마음에서는 일반 시민의 마음 중도 무당청.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8월 15일 날 저는 참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하면은 역공당한다. 그러면은 그때 차라리 참석을 8.15 집회를 안 했으면은 그렇죠? 10월 3일 날 10월 9일 날 일반 시민한테 광화문을 개방할 수 있었고 그죠? 일반 시민의 힘이 광화문에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문재인의 비판을 가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물 말아먹고 졸지에 망쳐버린 게 바로 자유우파 연대, 유튜버 연대, 그 다음에 개신교 정광훈 세력이다. 아주 자괴감이 들어요, 저는. 이것 따로 무조건 말이지 카메라 들이대고 수익 올리고 구독자 올리고 광고 수익 담고 후원자 받아가면서 우파를 망치고 있고 보수를 망치고 있고 그죠?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왜곡시키고 있다. 어떻게 왜곡시키느냐? 우리가 문재인의 전형과 독재를 보면 당연히 다음 정권은 우리가 보수 우파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왜곡시키고 있다. 지들끼리 싸우면서 그죠? 보수 우파에 쓸만한 사람들은 다 친박근혜가 아니라고 매도하고 있고 저격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국민들이 너무나 잘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애들이 다 그렇지 않은데 보수가 합리적 보수도 있고 또 있고 개혁적인 보수도 있고 지성적인 보수도 있는데 저런 과거 세력들이 돈파리하는 유튜브와 정광훈 같은 세력들이 계속 나와서 그냥 무조건 문재인 독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박근혜 석방 이런 것만 아직 외치고 되니 과연 저 사람들이 과거도 반성하지 않고 그렇죠?
저 사람들이 다시 집권하면은 문재인보다 나은 세상이 올 것이냐 하는 의문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싫다는 거죠. 어? 지금 문재인의 재능과 문바들의 저질스러운 문바들을 보면은, 그것들은 진보가 아니다 하고 국민들이 심판을 내렸다. 근데 이쪽을 돌아보니 정광훈이 나오고 조원진이 나오고 민경욱이 나오고 잃어버리니까 차명진이 나오고 잃어버리니까 싫다. 이 문바 팬덤도 있고 박바 팬덤도 있는데, 서로가 돕긴 객긴이다. 근데 현재 집권을 한 거는 문바 세력이니 문바 세력이 더 강력한 화력을 뿜고 있다. 그게 정하기 위해서 박바들이 또 뭉쳐가지고 우파연대가 뭉쳐서 이러는데 그것이 서로가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쳐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 국민들의 염증이 나고 실증이 나니 정치에서 더 멀어져 가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럼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보수 우파가 문파가 그래 극도 혐오를 주면 우리가 변할 테니까 우리한테 좀 오세요 하는 전략을 펴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다. 그게 자유우파가 무슨 힘이 있는가? 자유우파 유튜브 진행자들 힘 없어요. 그 사람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의 힘에서 그거를 흡수해야 된다. 문재인의 신물을 느끼고 문재인의 염증을 느낀 떠나는 사람들을 이민자들을 우리 국민의 힘에서 받아들여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자유우파에 얹혀가지고 거의 비슷한 논조로 비평을 하고 이래버리니 저 국민의힘이 지금 계획을 하는가 저거 수국 골통들이 그대로 튀어나오는데 국민의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PPP 그죠? People Power 파티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이 지금 괴물로 변해버렸다. 국민의힘 쪽에서 그걸 모른다는 게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게 참 큰 문제다. 그리고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노고를 이끌고 82세 그 노고를 이끌고 대선 후보를 찾아다니고 서울시장 후보를 찾아다니는데 장제원이나 이런 것들이 주호영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사람들을 기존의 인원을 쓰겠다. 왜 그 사람들을 안 받아들이느냐? 근데 국민의 심판이 끝난 것이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5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들이 지금 말이 나오는 거 보면 과거의 발언을 한다. 과거 방식의 발언을 하고 올드보이의 마인드를 갖고 있고 올드보이가 전면에 나선다. 그 초선들이 한 70명이 되는데 초재선들이 7, 80명이 되는데 70명 정도 돼요. 그 친구들은 발언권이 별로 나오질 않는다. 아직까지 국회의원 한 지가 뭐 초선들이 얼마 되진 않으니까 그래서 쟤네들이 국민의힘 보니까 변화를 위한 혁신을 갖다가 김종인 혼자서 하고 있다. 108번 내 중에 107명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한테 인식이 박힌다는 거죠. 김종인 채 6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뢰 계획을 못하고 파괴를 못하면 좀비 가치가 득실거리고 있으면은 여권에서는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그죠? 대국민 전술과 전략과 또는 국민의힘을 갖다가 괴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전술과 전략이 이상하게도 전부 다 비합리적이고 비정의적이고 불법적인 것인데도 먹히고 있다. 그러면 여권의 민주당 애들이 대선을 갖고 오고 서울시장 보선을 갖고 오기 위해서 쟤네들이 오히려 혁신을 하고 쟤네들이 변화할 수 있을 때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김종인 대표가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거 오히려 낫다. 제 생각에는. 그래야지 저것들이 국민의힘 저것들이 좀비들 남은 저것들이 지들끼리 서로 하나 더 처먹겠다고 좀비들이 악의 다툼을 해가지고 더 망하는 모습을 대선 전에 한 번 더 보여주는 게 어떻겠는가. 고고티브의 생각입니다. 4.15 총선 때 김세연이가 좀비 정당이라고 그러고 지금 파괴하지 않으면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나 합리적인 보수들은 저거 망해야 된다. 한국당 저거 미래통합 완전히 망해야 된다. 폐의위에 다시 세워놔야지 저래가지고는 절대 재기를 못한다. 그게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1년 전과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이나 이거 지금 문재인이가 구사하는 권력 게임과 정치 기획력은 굉장히 능수능란하다. 제가 그냥 단순 사건이나 화제되는 사건을 영상을 찍지만은
그런 걸 잘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안 보시니까 이제 쟤네들이 진보 진영이라는 애들 문재인 더블당 애들이 그 정치 기획력과 권모술수는 미래통합당을 압살로 가는 그 공무 굉장히 능수능란하다. 근데 국정 운영은 개판이다. 그렇죠? 근데 이쪽에서 보면은 그걸 깨부실 거를 자꾸 과거 프레임을 갖고 나온다. 과거 박정희 때의 성장 전략. 그렇죠? 그 다음에 구수구 세력인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말과 비슷하게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이분적인 구도에서도 국민의힘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힘들어 죽겠어요. 응? 쉽게 말해서 김종인이가 지금 있으면 김종인의 리더십을 믿고 따라줘야 하는데 왜 독단적으로 가냐 독재적으로 가냐 흔들어 버리니까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당내 세력도 없고 그렇죠? 적당히 타협하는 길로 지금 언론들이 갔다가 찌라시 언론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 이거 위기다. 보수의 위기도 있지만 전체 나라의 위기니 이걸 우리부터 계획을 하고 저쪽을 치자 하는 건데 이것들은 뻑하면은 과거의 인물과 과거의 인물들이 전면에 나서고 과거의 정책을 말을 하고 기업규제 3법 같은 걸 이야기하면은 자꾸 안 된다 그러고 킥하는 말이 뭐냐 미래를 갖다가 통찰하는 논쟁할 능력이 없다. 스피커도 없다. 국민의힘에서. 미래를 논할 능력이 없고 과거 프레임 현재 가지고 그냥 문재인을 공격하는 거로만 하니 저걸 어떻게 밀겠는가. 미래에 대한 논쟁할 미래에 대해서 논쟁할 통찰력도 없고 실력도 없으니 계속 그냥 빨갱이 공격만 한다. 공산당 공격만 한다. 지금 말이죠. 냉전시대는 끝났어요. 그리고 저것들은 민주당 애들은 지들도 실력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현재 집권 세력이므로 얼마든지 돈과 그저 조직을 이용해서 국민을 선전선동을 할 수 있고 국민의 힘을 괴멸시키려는 할 수가 있다. 저것들도 끌고 나오는 게 친일파 끌고 나오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바뀌면 된다. 우리가 빨갱이 공산당 그 말을 쓰지 말자 이제는. 어제 오늘 튀어나오는 것이 김정은이가 말이지 대한민국 남녘 동포들에게 사랑을 전한다. 그렇죠? 그리고 남녘 동포들이 먼저 공격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갖다 공산 프레임으로 가져가지 말자는 것이죠. 이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나 저는 끝까지 김종인 씨를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김종인 씨가 차라리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낫다. 참신성과 확장성과 폭발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 서울시장 보선 후보와 대선 후보를 못 포괄 바에야 그냥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낫다. 그래야 저것들이 국민의힘들이 과거 좀비와 같이 하면서 영남당 지역장으로 전락해서 20년을 갖다가 쟤네들한테 집권하면서 소멸될 것이다. 아직 대선은 1년 반이 남았으므로 일반 시민 국민의 힘이 국민적인 집단적인 지성이 다시 새로운 당을 만들 것이다. 그쪽으로 힘이 몰려갈 수뿐이 없다. 차라리 김종인 씨가 있어 그만두면 좋겠다. 저것들이 변하지 않고 저렇게 좀비같이 활동을 하니 그리고 문재인 대민주당 전략도 없이 그냥 끙끙바위로 그냥 막 중구난방식으로 떠들고 있으니 차라리 김종인 씨가 그만뒀으면 좋겠다. 김종인 씨가 있는 전자에서는 저것들이 계획을 하고 김종인 씨의 말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위기감이 없어요. 저것들이. 치열함도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